안녕하세요.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비잔틴과 콘스탄티노플에 관한 이야기로 로마 제국과 동방 문화의 사이에서 발전한 예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꼭 해야 하는 이야기가 비잔틴 제국의 역사입니다. 각 시대의 예술은 그 당시 사회적 환경과 변화되는 역사와 함께 했다는 것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오늘은 비잔틴 제국의 역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함께 발전된 그런 그림들을 보시겠습니다. 서양 역사에는 약 1000년간의 암흑기로 불리는 중세시대가 있습니다. 로마가 번성해서 커지자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가 되는데요. 475년도에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에게 멸망을 당하고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약 1000년 동안을 우리는 중세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이며 또 건축가였던, 그리고 후대에는 화가들의 전기를 쓴 미술사가로도 알려진 조르조 바사리는 이 시기를 미술의 암흑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성행했던 문화는 로마네스크 양식이고, 또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에게 멸망당하고 성행한 문화를 고딕 양식이라고 합니다. 찬란하게 빛났던 비잔틴 문화는 과도한 부와 또 금은보화, 음모, 암살, 관료주의 등이 공존한 모순된 문화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의 모자이크 작품과 터키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만으로 1000년의 비잔틴 문화를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은 9에서 11세기까지 서구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으며 약 50만 명의 이상의 인구가 거주할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도시 중 10만이 넘는 도시는 드물었다고 하니 콘스탄티노플이 얼마나 번성한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비잔틴 문화의 중요한 특징은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와 동방 문화, 그리고 이교도적 문화까지 고루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잔틴 문화는 고대 그리스 문화와 초기 기독교 예술을 이해하고 또 중세 예술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길목에서 꼭 건너가야만 하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313년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제국을 2명의 황제가 다스리는 체제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황제였던 리키니우스 황제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는 정복전쟁 중에서도 로마의 숙적이었던 페르시아를 막을 거점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어서 성벽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천혜의 지형인 비잔티움을 정복해서 성벽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 형태를 만든 후 자신의 이름을 딴 콘스탄티노플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기존의 특권 계층이 없었고 지형적으로 상업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젊은 인재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지로 떠났다가 아기 예수가 누웠던 구유와 또 십자가 조각을 발견했다고도 합니다. 황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에 성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로 성지 순례를 떠나기 위해서라도 콘스탄티노플은 반드시 필요한 중간 거점이었습니다. 위대한 황제와 그의 어머니 헬레나에 대한 숭배는 점차 동방 기독교의 전형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게르만 세력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던 서로마 제국이 475년도에 멸망했는데요. 라파엘로가 교황 레오 10세의 명령으로 바티칸에 그린 프레스코화는 452년에 로마를 침공한 훈족의 왕 아틸라를 교황 레오 1세가 만류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내용은 레오 1세의 머리 위에 성 베드로와 바울이 호련히 나타나자 아틸라가 침공을 주저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마 제국의 상황은 이 벽화의 내용과는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 후 지배권은 게르만 용병의 오도 아케르가 차지했고 서로마 제국의 잔존 세력들은 콘스탄티노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의 유일한 수도가 된 콘스탄티노플의 형제들은 저마다 교회와 수도원을 짓고 황궁을 확장하며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서로마 제국과 그 후 유럽 각국의 군주들은 늘 교황과 경쟁 관계이거나 교황의 밑에 있었던 것에 비해 동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교회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잔틴 제국은 정교 화빌주의, 즉 정치와 종교가 모두 한 명의 군주에게 집중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동서양의 가교 역할을 하며 양쪽으로 숱한 침략군을 물리쳐야 하는 독특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전제 군주가 종교와 정치 양쪽을 모두 지배해야 하는 그런 형태가 필수적이었습니다. 7세기 이후부터 동방의 이슬람 세력들은 끈질기게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콘스탄티노플은 비밀 무기인 그리스의 불로 이슬람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비잔틴 제국이 1000여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데에는 군사적 위력이 한몫을 했는데요. 그 같은 군사력은 콘스탄티노플의 천혜의 지리적 위치와 그리스의 불 덕분이었습니다. 그리스의 불은 일종의 액상 화약으로 크림반도의 유정과 수지를 혼합해 만든 오늘날의 화염 방사기로 추측이 됩니다. 제조 기술과 발사 원리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해군력이 필수였는데 이 그리스의 불은 이슬람 함대에 가공할 피해를 입히며 엄청난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포탄이 발명되지 않았던 중세시대에 이 그리스 불은 당해낼 수 없는 무기였습니다. 서방 세계는 늘 콘스탄티노플의 세 가지 보물을 원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그리스의 불, 그리고 황제의 보물, 또 마지막 황제 적통을 의미하는 비잔틴 궁전의 자줏빛 방에서 태어난 황녀입니다. 이후에도 콘스탄티노플은 불가르족, 러시아 등 동유럽 세계의 침략을 받았으나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1204년 제4차 십자군에 의해 함락이 되는데요. 이일령 컬럼니스트 역사가 남긴 우연이라는 기사에는 1203년 6월 24일 제4차 십자군에 의해 콘스탄티노플의 침공이 시작된 날과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날이 한국과 터키의 6시간 시차를 계산하면 같은 날이라고 기고했습니다. 그림 우측 하단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우열하는 반나신의 여성이 매우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전쟁이란 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노란색 박스 부분은 1998년 프랑스에서 명화 시리즈 우표로 제작이 되기도 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왕위 계승을 둘러싼 균열로 십자군에 패한 후 점차 쇠락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의 침공에 무너지고 맙니다. 같은 기독교 세계인 유럽이 콘스탄티노플을 침공한 것은 이 도시가 무역과 중앙 집권제를 통해 오랜 시간 구축해온 경제적 풍요로움과 예술품들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베네치아와 제네바 공화국 상인들 간의 갈등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도시다운 도시가 형성되지 못했던 중세시대의 유럽과는 달리 여왕 중의 여왕인 도시였으며 여기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황금빛 예술품들이 사방으로 흘러들어가 서방의 중세 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동방에서 도입한 왕관과 금빛 용포를 입고 신하들을 모두 어전에 꿀꿀어 앉게 했는데 이는 페르시아에서 들어온 궁정 예법이었습니다. 또한 비잔틴 제국에서는 공주들이 왕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9세가 1055년에 사망하자 여동생 테오도라가 여황제의 지위에 올라 단독으로 나라를 다스린 사례도 있습니다. 대관식이라는 예식 형태가 처음 생겨난 것도 비잔틴 제국이었는데 457년 비잔틴 제국의 황제 레오 1세는 긴 제의를 입고 성 소피아 성당에서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가 축성한 왕관을 받습니다. 서구의 모든 국가들은 이 대관식을 모방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모로 우월했던 비잔틴 제국의 운명은 서방 세계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알렉시우스 4세 황제가 4차 십자군에 진 빚을 갚지 못하자 이로 인해 십자군의 콘스탄티노플 침공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침공으로 비잔틴 제국과 유럽은 더 이상 같은 로마 제국의 후예가 아닌 영원한 적수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비잔틴 제국의 역사에 관하여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교 합일의 예술과 비잔틴 건축 예술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